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 PPT 제목 한번 비춰 주실래요? 예,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요. 대 타이틀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강의할 내용은 그 챕터가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매우 중요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의 관심은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를 찾는 데 모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뭘 보면 저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자기뿐만 아니고 자 파트너,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역시 자본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휴밀리티, 겸손. 인간이 겸손하고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까지 전부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도 다 알아. 그런 인간은 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거 좋은 정보인데 새로운 지식인데 하면은 뇌가 뉴런, 즉 뇌세포죠. 뇌세포 간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신경망이 더 강화돼서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왜? 머리가 점점 좋아져. 판단력이 점점 좋아져. 점점 스마트해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본 분이죠.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인간관계론의 아주 최고의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시중에 가면 지금도 이 데일 카네기의 저서가, 특히 인간관계론, 이건 베스트셀러가 아주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죠. 이분이 한 명언들이 한 권의 책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가 돌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 때는요, 누가 바람개비를 들고 있어도 바람개비는 돕니다. 그렇죠? 누가 들고 있어도 돌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누가 들고 있어도 바람개비는 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가 성장 경제일 때, 그리고 개발 경제일 때,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요, 누구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살림이 많아져요. 사업이 잘 돌아가요. 그러나 지금처럼 저성장 경제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서는요, 단순 노동만 가지고는 절대로 바람개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치킨점하고 커피점이에요. 그제 보셨죠? 신문에 10중 9망 10개 중에 9개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걸 보지 마시고 어떻게 망하지 않은 한 집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람개비를 들고 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무조건 뛰다가 치킨집으로 뛰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뛰다가 커피점 뛰어가면 망해요.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지금 미장원이 둘이나 있는데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둘도 지금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럼 어때요? 셋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조짐이 보여. 미장원에 불이 안 켜져 있어. 이게 지금 망하는 조짐이죠. 바람개비를 들고 미장원으로 뛰어가니까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뛰어갈 것이냐, 구렁텅이로 망하는 대로 뛰어갈 것이냐, 그럼 어떻게 뛰어갈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 뛰어가려면 달려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달려갈 마음이 없는데 지가 왜 뛰어가냐고요. 다시 말하면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정과 끈기 끝까지 뛰어가야 돼. 끝까지 바람 불게 돌 때까지 뛰어가야 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요. 언제 뜰까요? 속도가 일정 속도가 났을 때 떠요. 예? 근데 일정 속도, 통상 여객기 같은 경우는 300km, 속도가 300km일 때 떠요. 양력을 받아서. 그럼 그때까지는 힘껏 달려야 돼. 그러니까 활주로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요, 이 비행기는 못 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기가 돌 때까지 뛰어가야 돼. 돌 때까지. 네가 도냐, 내 다리가 부러지냐 한번 해보자 하고 뛰어가야 돌아요. 그 다음에 머리 공부, 어디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뛰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다면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도 그 집어넣지 않으면 짜지 않아요. 따라서 애터미에서 하는 것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 공부, 머리 공부, 그리고 몸 공부예요. 이 세 가지가 몸이에요. 몸. 사람이에요. 사람. 자, 다음.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좀 두렵다고요. 내 잡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재수대가리 없이 100세를 산다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이 노릇을 내가 지금 어떡할 거냐 말이야. 60세에 은퇴한다 해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사후정이라고 그러죠. 45세면 다 정년이고 5, 6도 5, 6씩 된 놈이 일하는 놈은 도둑놈이라고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잡 크리에이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잡 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생각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부지런히 행동해라.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게 지금 데일 카네기가 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시게 됩니다.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란 무엇입니까? 금방 1초 전까지 알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정보가 무엇인가? 지금 정보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그 데피니션은 정보학자의 수만큼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을 만들어낸 차이. 이거 들어보니까 다른 데하고는 차이가 있네. 이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똑같네 그럼 뭐예요? 정보가 아니야 이거 애터미 들어보니까 다른 회사하고는 차이가 있네. 그걸 발견하는 게 정보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정보의 아버지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엔트로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모든 도구, 이것을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확실해요. 이놈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러나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툴, 모든 도구가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이건 무엇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소시키는지, 이게 정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보예요. 지금 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소득 격차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정보 격차가 더 큰 문제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소득, 고소득자 그리고 어퍼 클래스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것을 분석하고 자기의 이 사업이나 또는 삶에 적용하는데, 밑에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4차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큐가 많이 나오죠. 지금까지의 학자들이, 특히 심리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지금부터 100년간 연구한 것이 1905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도대체 한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이걸 찾으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무엇을 보면은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까지 알았는데 잘 모르시겠죠. 학자들은 일단은 IQ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IQ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IQ 하나 가지고 이 인간이 어떻게 평생을 살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왜? 전혀 맞지를 않아. 맞지를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70년간의 종단 연구로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이 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인간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Q가 나와.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 Q 말고 수십 개 Q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IQ가 아니라면은 EQ다. 이건 감성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라고, 어떻게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는가 하는 정도가 그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이것도 곧 설명할 겁니다. WQ는 Will Quotient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의지, 그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그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MQ는 도덕지수의 Moral Quotient, 얼마나 도덕적인가. HQ는 예를 들면 유머지수입니다. 유머 Quotient 또는 헬스 Quotient 하는 건데 어때요? 이 중에 어느 것도 한 인간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서 신경과학,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IQ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면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연구가 계속돼서 여러 가지 Q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Q들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분야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Q는. 그런데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 종교계 인사, 언론계 인사, 교육계 인사, 재계 인사, 할 것 없이 체육계 인사, 모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찾아냈는데 최근에 가장 요약해서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확실히 되면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것이 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중국계 미국인.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도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화학 사업을 크게 하다가, 화학 공장 사업을 크게 하다가 공산화가 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딸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버지는 듀퐁이라는, 그 듀퐁 회사 알죠?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듀퐁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두 딸이 천재이기를 바랐어요. 근데 두 딸이 천재가 아니야, 보통이야. 여기 계시는 우리 여사장들하고 똑같아, 보통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소망 때문에 이 안젤라인데요, 안젤라 더크워스인데, 안젤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재시험을 반드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영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에 천재상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천재상을 받게 돼요. 그럼 뭐예요?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죽으라고 노력하면 천재가 된다는 걸 이 여자가 보여준 거예요. 하버드에 들어가 가지고 신경생물학으로 수석 졸업합니다. 근데 무지무지 고생했어, 무지무지. 그러고 나서 옥스퍼드에 가서 신경과학으로 다시 석사학위를 받고 맥킨지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다가, 경영 컨설팅을 하다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우리 같으면 야학을 했어요. 야학. 미국의 불우한 청소년 굉장히 많습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야학을 했는데 보스턴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야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부 좀 하십시오, 기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10군데 가면 9군데 그거절. 그래서 야학을 만든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친구하고 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내 천직은
불우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게 목표였어. 내 천직은 불우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그 맥켄지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박차고 뉴욕의 공립학교 7학년 수학선생으로 옵니다. 미국은 12학년까지 있죠. 7학년이면 우리 같으면 중1이죠. 중1. 그런데 거기서 시험을 보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 채점을 해보니까 성적이 가장 좋은 애, 요 애는 IQ가 별로 안 높아. 근데 IQ가 대단히 높은 놈은 또 성적이 나빠. 그럼 어때요? 시험 성적과 IQ는 매치되지 않는다. IQ가 시험 성적을 예측해주지 않는다. 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성적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A학점이냐 시험 점수 1점, 2점 더 받았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 성적은 일종의 성취예요. 사회 같으면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취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IQ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들은 왜 IQ는 낮은데 왜 성공했으며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는가? 이게 도대체 변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교직을 떠나서 펜실베이지아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거기는 처음에 세계적인 아주 심리학자가 있죠.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을 창시한 분입니다. 우리 지금 서장에만 긍정심리학 그래가지고 책이 수백 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변수를 찾기 위해서 10년간 연구를 합니다. 10년간 연구해서 찾아냈어요. 찾아낸 게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게 10년간 연구 성과를 대학원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레이트입니다. 요거요.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 이거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 그랬단 말이에요. 열정입니다. 열정이 하루가 가지고는 그러면 실패한다 그런 말이에요. 열정이 이 안젤라 박사에 의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도 엄청난 테스트를 했는데 맞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끈기 계속 밀고 나가는 계속 그 얘기를 지금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2부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러면 그릿을 기를 수 있는가? 그 문제죠. 다시 한번 그릿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그릿은 유전자로 타고 가는 것인가?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면 골방에 앉아서 엄마 아빠만 원망하고 앉아서 나를 왜 이렇게 끈기가 없는 놈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광범위한 10년간의 연구 결과 그릿은 배울 수 있다. 기를 수 있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라. 네 책임. 하느님 원망 말고 창조주 원망 말고 부모 원망 말고 너를 봐라. 너를. 이게 제 2부입니다. 그런데 3부는 뭐겠어요?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내 자녀를 어떻게 그릿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 것이냐. 그게 지금 이 사람 목표 아니에요.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지만은 교사로서 내 학생을, 스폰서로서 내 파트너를 어떻게 그릿을 가진 인간으로 키워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할 것이냐. 이게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걸 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사익과 공익이 조화될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놈은 돈 버니까 열정이 없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파트너 성공시키고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 말은 뭐야? 나도 잘 살고. 그 말이죠. 이건 사익이에요. 파트너를 잘 살게 만들고 이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건 공익이에요. 두 가지가 조화될 때 인간은 끝까지 버티더라. 끝까지 버티더라.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될 때 한 인간은 일생을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살게 된다.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워. 그러니까 말이야. 뭐 그릇인지 그릇인지 뭐 이게
그것도 이게 이 뜻이 굉장히 많어. 열정, 끈기, 무엇이 뭐 많어. 그래서 이 번역자는 해설을 적어놓고 이 한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서 열정을 담은 끈기 뭐 이렇게 번역해요. 말이 길어. 그러니까 어떤 곳은 다른 곳에서는 투지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투지.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전 국어학자는 아니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말에 저감한 말이 없을까? 배짱이란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배짱은 좀 덜 맞아. 그래서 우리 선배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릿과 우리말이 가장 가까운 것이 깡다구예요. 깡다구예요. 깡다구는요 강자의 논리가 아닙니다. 약자의 논리예요. 강자가 깡다구 부른다 그 말은 없어요. 약자가 죽으면 죽었지 양보 못해. 이게 깡다구예요. 또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깡다구 안 부려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를 악물고 내가 포기하나 봐라. 이게 깡다구예요. 세일즈 마스터를 5년 만에 한 사람은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포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안젤라 박사는 그 깡다구 그릿을 기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멘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멘토다. 우리 같으면 스폰서다. 그릿을 기르는데 포기하려고 할 때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모든 다양한 상황들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나타나. 연설문을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것은 사회적 지능도 아니었고 좋은 외모도 아니었고 육체적 건강 상태도 아니었고 IQ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하거나 없어. 그런데 성공과 관계되는 것은 뭐예요? 그릿이었습니다. 그릿. 이것은 열정을 품은 끈기. 우리말로 하면 깡다구를 그렇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깡다구였다. 자, 다음. 자,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이 실현되도록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릿은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으로 보는 것이다. 마라톤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피니시 라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끝까지 악물고 달려야 돼요. 마라톤이다. 재능은 그릿과 상관관계가 없다. 에스트 포인트, 각종 학교, 각종 대학에서 측정한 결과 IQ가 높다고 그릿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역상관계가 있다. 왜 그러겠어요? 나는 머리가 좋아. 그렇게 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뇌는 개발할수록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능을 실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모든 인간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은 땀을 흘려 개발할 때만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면 아이들을 그릿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들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도록 깡다구를 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마인드셋이다. 답답합니다. 이분이 연구한 거예요. 캐롤 드웩 박사인데요. 이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마인드셋이라는 이론으로 세계 교육을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마인드셋이 무엇이냐 하는 건 이건 우리말로는요 마음의 틀이에요. 내 마음의 틀, 사고의 틀 또는 사고 구조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개인의 행동이나 관점 그리고 정신적 태도를 결정하는 신념이나 사고방식 이거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연구 성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개다. 고정형 마인드셋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다시 말해 우리 IQ, 지적 능력 이런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이에요.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정해진 거다. 이건 정해진 거다. 자, 두 번째, 성장형 마인드셋은요, 아니다. 인간의 재능과 능력, 이것은 노력이나 훈련이나 학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이 세일즈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서툴지만은 내가 계속적으로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배우고 끝내 스폰서하고 컨설팅하고 미팅을 하고 하면 내 능력도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형 마인드셋이 닫힌 마음이라면은 성장형 마인드셋은 뭐예요? 열린 마음이야. 나도 할 수 있다. 내 머리는 나쁘지 않다. 나도 노력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면 내 머리도 좋아진다. 안젤라가 증명을 했거든요. 영재가 아니었는데 결국 천재상을 받았어요. 근데 안젤라 박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경과학 학자예요. 신경생물학 학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심리학이요, 심리학자들만 한 게 아니고 뇌과학자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사람이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사한테 대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도전적이라는 말은, 챌린지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달려든다 그런 말이에요. 도전적인 문제예요. 도전적인 문제. 도전적인 문제라고요. 그 사람이 성공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한다. 한다. 그러니까 깡다구로 밀어붙이면, 깡다구, 이거 무식한 깡다구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스폰서와 스폰서의 컨설팅을 받고 미팅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게 지식의 축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고 기존의 신경망도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도요, 반팽이가 온팽이로 변해간다. 자, 그러면 옛날부터 현자들이 이 말을 해왔어요. 세네카죠? 뭐라고 그랬어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이게 무엇이? 마인드셋이에요. 당신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는 없다. 이렇게 갖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천재는 누구인가? 천재, 높은 IQ가 아니다. 천재는. 이 사람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천재는 인내, 용기, 집중, 끌고 나가는 강한 힘, 절대적인 정직을 소유하고 사람이 다. 이게 뭐, 이게 그릿이에요. 이게 깡다고예요. 이게 깡다고. 이게 에디슨 이 말은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에디슨의 이 말은요, 이 뒤에가 중요합니다. 꼭 앞에만 인용하고 말아. 천재는 99% 땀과 1% 영감. 이 영감은 재능입니다. IQ라고 보면 돼요. IQ 1%, 노력 99%. 여기까지만 딱 인용했는데 뒤에가 중요해요. 따라서 천재란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그러니까 내가 금년 8월까지 세일즈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해서 완성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른다? 아니, 에디슨은 그 사람을 천재라고 부른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Do just now. 포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즉각 시작. 이건 뭐예요? 당신의 직업을 당신이 만들어라. 4차 산업혁명에서 당신에게 일자리를 줄 사람은 없다. 그러면 내 직업은, 내가 지금 60에 정년퇴임해서 40년간 뭐 해먹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제수대가리 없으면 70년간 살아야 되는데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당신 직업을 누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업을 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신이 만들어라. 두 번째, do together.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우리 애터미의 모토입니다. 재심합력. 이 책에서도 계속 멘토가 중요하다. 멘토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다. 부모죠.
그런데 부모가 꼭 멘토일 필요는 없다. 왜? 고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선생이 멘토일 수도 있고, 친구가 멘토일 수도 있고, 형님이 멘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멘토일 수도 있다. 그 멘토가 성장형 마인셋을 갖도록 한마디만 해주면 그의 일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우리말로 간정이라고 합니다. 간절한 정,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마지막으로 뭐예요? Do not give up. 이게 깡다고요. 아니, 성공할 때까지 해버려라. 성공할 때까지. 예, 성공할 때까지. 인디안이 마책에 기부제 지내듯이 비가 올 때까지 해버려라 이거야. 비가 오나 내가 죽나 보자 이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놨어. 하버드 대학에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런닝머신 있죠. 런닝머신 속도를 맥시멈으로 해놓고 하버드 대학 그 대학생 천재입니다. 올라가서 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 제일 오래까지 뛰는가? 이게 뭐 눈깔 핑핑 돌죠. 그거 뭐 하려고 했냐? 종단 연구를 하려고 그랬어요. 몇 분 버틴 놈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계속 그놈이 살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적과 학과에 관계없이 거기서 오래 버틴 놈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버틴 놈이 행복하게 살더라. 왜?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한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이 경력도 다르시고 학력도 다르시고 나이, 성별, 인종 다 달라. 종교 다 달라. 그런데 한 가지만은 성공 요인은 똑같습니다. 깡닭으로 죽기 살기로 밀어붙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가 좋아져서 반팽이가 온팽이가 되고 저쪽에 앉아 계시는 크라운처럼 크라운 마스터가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럼 나도 크라운 마스터가 될 수 있다. 됐을 수 있죠. 예. 예.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